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13장까지를 마치고 13주까지를 마치고요. 그리고 또 방과후 수업으로 사제 동행으로 진행하는 그런 보강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한 18일, 6월 9일, 뭐 10일 이때부터 시작되는 그 방과후 수업에서 우리가 앞에 진행했던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 전체 과목 전체에서 참으로 우리가 다시 좀 강조해야 될 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열 번에 걸쳐서 진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6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아마 기말고사를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제가 지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가 참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진행하기 위해서 또한 4학년들이다 보니까 논문 작성이나 어떤 발표,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보아야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방학 때부터 IPP를 통해서 회사나 대학원으로 이렇게 인턴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올해가 참 그 취업이 활성화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함을 통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함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진로를 정하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장에 나오는 글쓰기 기초 부분, 우리가 이게 지금 논문 작성 및 발표인데 그 논문을 작성하는 글을 쓰는 건 일종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한번 같이 다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글쓰기의 기초 부분은요, 글쓰기의 절차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쓰기의 기초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무작정 펜을 들고 글을 쓴다고 해서 좋은 글들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 어휘를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글을 많이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될 그러한 능력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올바른 문장을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보면은 문법에 맞지 않고 좀 약어를 많이 쓴다든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글쓰기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채점한다든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맞춤법이 안 맞는 또한 문법이 안 맞는 문장들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혁신사업, 대학신 지원 사업 여기서도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시고요,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에 가시면은 자기 소개서에 대한 트레이닝을 해주십니다. 적어도 저는 3번 이상 가는 걸 권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가져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저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2회에 걸쳐서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70점 이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신을 잘 드러내는 글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과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을 아마 있으실 건데요.
집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아지지 않고요. 그것들을 또 글로 표현하는 데는 또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데요. 풍부한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내가 매일 하던 것들만 그냥 하려고 하지 않는지,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전하는 정신들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입학했을 때부터 뭘 강조했냐면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갈 수 있거든요. 글을 쓰기 위한 소재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럼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어떤 팩터들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을 일단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어떤 형태든지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갈수록 더욱더 전공 분야라든지 자기 진로 관련된 분야에 동아리를 들어가든지 또한 자기가 그 동아리를 만들든지 해서 직접적인 체험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체험, 책과 신문과 전문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읽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스크랩을 해 두셔가지고요. 반복해서 읽는 그런 습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글쓰기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봅시다. 글쓰기 순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우선 주제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설정을 해놔야 되겠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정보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취재를 하거나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취재가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분들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얻는다든지.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취재를 하려면요. 대창센터는 무조건 방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와가지고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죠? 거기서 맞는 그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는 글들을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문단들을 어떻게 배열을 하고 이 문단에서 어떻게 또한 저 문단을 연결해 갈 건가 이런 구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을 하죠. 원고를 작성한다는 말은 문단들의 글을 채워나가는 걸 말합니다. 글을 채워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요. 그 작성된 원고를 자꾸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읽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썼다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후에 수정을 할 적에 이 대창센터에 가서 카운셀러들에게 한번 보여본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제출한 것처럼 제출하면요 제가 어떤 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쳐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주제를 설정할 적에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주제를 한 개를 지금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클리어하게. 그래서 가주제와 참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주제라는 것은 글의 중심사상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 그것들을 전체로 대변할 수 있는 엑기스 그 글쓴이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줄의 글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주제로 먼저 생각할 때 단어 하나로 표현된 막연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브로드하게 잡아가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사람, 자동차 굉장히 브로드하죠. 이런 막연한 주제인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를 잡아가서 그 다음에 참 주제로서 이게 갈로의 발전된 주제라고 했는데 구체성으로 명확성으로 좀 더 발전해가는 그런 주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주제에다가요 이 글을 쓰려고 하는 이의 어떤 의도라든지 가치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가미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참 주제가 발굴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과 결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가치나 태도를 반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경량화와 환경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성이 돋보이는 그런 주제들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주제를 선정할 적에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좁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글을 쓰는 게 지금 책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자기소개서면 한 2페이지 정도 그렇다고 볼 적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고 글쓴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고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조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주 컨사이스한 거, 좀 간략하게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독자에게 흥미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자기소개서 쓸 적에도 독자가 누굽니까? 인터뷰할 사람이죠. 해석 관계자들이죠. 그분들이 그 글에 대해서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글을 서술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이거 너무 보편적이고 좀 무미건조한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정말로 읽는 분이 첫눈에 들어오게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선택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주제를 선택하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제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참 주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참 주제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키 센텐스라고 그러죠, 그죠? 키 센텐스, 토픽 센텐스,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보니까 문단별로 또한 어떤 분야별로 키 센텐스를 넣어놓은 분들이 있는데 볼디고 해가지고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쓴이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하는데 평서문으로 쓰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평서문으로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스페시한 작은 부분에 한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된다. 초점을. 여러분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원 분야와 관련된 아주 좀 한정된 분야에 좀 포커싱을 해서 집중적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근거에서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경험과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경력서랑 증명서랑 걸 내게 되고요. 그게 관련된 공인된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히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보다 토익 성적을 또한 영어 성적들 이런 것들을 제출함으로 해서 증명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국가공인 자격증, 그 다음에 토익 증명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적 증명서 말이죠. 뭐 졸업 증명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히 쓰여지는 걸 한번 보십시다. 저도 옛날에 참 사설을 많이 읽었었는데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은요 주제문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거절당한 연적 확실히 마침표 찍어라 이렇게 평서문으로 볼빅으로 해가지고 아주 컨사이스하게 명확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러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재 및 정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보십시다.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제재를 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제문이 정해졌다면은요, 명확하게 정해졌다면은 그것들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만드는 것과 똑같죠, 그죠? 우리가 매운탕을 한 개 끓이려고 하면 그 매운탕에 들어가는 어떤 음식 식자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구입을 하든 인터넷 주문을 하든 우리 식탁 테이블에 일단은 요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글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제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재라는 게 뭐냐면 소재 중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간접 체험이나 직접 체험으로 얻는 그러한 어떤 정보들이나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소재는 우리가 예술작품의 재료가 되는 모든 대상을 말하는데 제재라는 것은요 예술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는 그러한 재료를 말한다. 그래서 좀 더 스페시픽하다고 그러니까 좀 규모가 좀 명확하면서 좀 제한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취재의 조건으로 한번 보시면요 풍부하고 다양하다. 와, 이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죠? 풍부하고 다양하게 질서정연한 논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떤 논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먼저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키워드를 가지고 어떠한 사이트에 가서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그 키워드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뭐 20편에 아니면 15편의 참고 문헌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또한 그래서 출처가 명백한 자료들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어떤 신뢰나 통계 등 아니면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참고 문헌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인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경험들이 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제재를 그러니까 이 제재라는 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 제재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적에는 결정성이냐 아니면은 뭐 표면 형상, 그 다음에 광학성, 뭐 형광 특성,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그랬을 때는 기행문, 보고문, 조사기록 등을 분류를 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먼저 취재한 것들, 나중에 순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논술문과 논문 등은요, 이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정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정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취재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인터넷에서 내가 어떠한 이제 팀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해서 자료를 검색,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검색하는가를 우리가 계획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서칭을 하고 찾아보는 걸 말하는 거죠. 찾아봐서 어떻게 한다고요? 프린팅 하든지 아니면은 다운로드를 시켜서 그 리스트업을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글의 구상인데요. 구상이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재를 가지고 어떻게 배열할 거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유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결을 시켜서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까, 그의 전개가 되어질까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적인 구상의 측면에서 보면요, 자연적인 구상인 경우는 여행 안내서나 기행문 등이 여기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할 거냐 공간적으로 할 거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게 이러한 어떤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돼 있는 것은 또한 이것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상이라고 돼 있는 성격인데, 설명문이나 논술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단계적인 구상을 할 건가, 포괄식으로 구상을 할 건가, 나열식으로 할 건가, 또한 그 어떤 성격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증가하지만 점층식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할 적에 이런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결혈성 경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년이 올라올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학에 오면 어떠냐면 일단 리포트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기소개서를 저는 2학년 정도부터 써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적용을 하면서 글쓰기를 많이 해갈수록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요, 또 구상의 종류를 한번 보면 시간적인 구상이 아까 봤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사건이나 사실들을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배열을 잘 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의 가장 간단한 예로 어릴 때 썼던 일기, 지금도 쓰는 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역사, 체험기, 회고 같은 거. 또한 우리가 많이 쓰는 회의 결과, 회의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시간적인 구상은요, 문장의 요소는 약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배열해 나가는, 기록해 나가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맥락의 파악은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가 들어간다기보다도 어떤 맥락 중심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그냥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고요, 특정 시간을 빼앗아 축소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노트 같은 것들은 거의 시간적인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여러분들이 연구했던 그 기록들을 단순히 일단은 작성하는 데 의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빈 여백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완해 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 데는 전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구상의 예로서 이게 저번에 우리가 봤지만 여기가 지금 고대 이스라엘 때요. 그래서 헤브라인은 기원전 11세기경 다윗이라는, 이게 다윗 제국인 것 같아요. 다윗 왕국인데 부족을 통일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이 유대 왕국이 여기서 이익이 뻗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남북을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솔로몬 시절에 전성을 받습니다. 이렇게 쭉쭉 해가는데, 그래서 다윗부터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이 되고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나가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구상의 종류로 공간적인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질서에 따라 배열을 하고요. 기술 순서는 전체 윤곽에서 각 부분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체와 관련성을 제시해 나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서는 이렇게 공간적인 구상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13개의 특별시, 강역시 및 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 도와 시와 구들 또한 밑에 설명하고요. 공간에 따라서 잘게 나누어지게끔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죠. 예로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위에 이제 생물의 형태도 우리가 어떤 또한 기계의 구조라든지 기관 조직들을 공간에 대해서 처음엔 브로드하게 가다가 자꾸 줄여가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글의 구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광고라든지 화장품 설명 가지고 많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 글들을 보니까 피부의 제일 바깥쪽부터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조직들이 있는가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인 구상이 있는데요. 논리적인 구상인데, 논리적인 주장을 비롯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가면서 사실에 대한 그 단계별로의 논리적인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런 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결되는 이런 접속어들 많이 쓰죠. 그러므로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든지 자꾸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견술하기 전에 원인을 먼저 설명하는 기술하는 방식. 그래서
3단 구상 이런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비교적 단조롭다 이거. 그래서 주제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단계적인 구상이죠.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나 논문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전부 다 단계적 구상이죠. 굉장히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하고요. 재미는 없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론에는 연구 배경이나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실험이나 결과들을 본론에서 설명을 하고 결론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단계 구상의 좋은 데다. 그 다음에 구상의 종류에 포괄식 구상도 있다. 그래서 문장의 결론을 두는 방식에 따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주제문이 되는 그 결론을 어디에 두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두괄식과 미괄식과 쌍괄식이 고등학교 때 배웠다 그죠? 두 머리에 있는 것. 처음에 주제문을 제시해 두고 설명을 해가는 것. 그 다음에 미괄식은 맨 뒤에 설명을 쫙 해가 결론적으로 딱 해놓은 거. 보통은 쌍괄식이죠, 그죠? 결론을 앞과 뒤에 제시해놓고 중간에 설명하고 다시 또 결론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괄식과 미괄식과 쌍괄식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종류별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일보 신문기고문인데요.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두괄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열식 구상이 있는데요. 나열식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나열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자면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논문을 쓸 적에 실험 파트는 이런 나열하는 주로 뭐 연관이 되어 있나 이런 것보다는 뭐 그냥 내가 측정하는 그 순서대로 또는 기구를 사용한 그 방법이나 어떤 진행했던 그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는 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그렇고 또한 카탈로그라든지 기계 사용 설명서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 나열식 구상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의 순서는요 중요도를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기구를 이용하는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실험들을 우리는 실험 보고서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동 실험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이래가지고 쭉 나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장비들이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에서 그 신호가 전가돼 가지고 PC에 그 신호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상의 종류로 마지막으로 점청식 구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덜한 것부터 더한 것으로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게 하는 그러한 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시되거나 강조되는 부분들이 거의 맨 끝부분에 이렇게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 수많은 드라마들의 각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적에도 저는 뭐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시키면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도로의 구상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앞으로 많은 글들을 쓸 건데 쓸 때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